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강릉이 많이 모이셨네요. 제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 강릉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걸 단독 보도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릉이 외갓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외갓집에 와서 놀았던 그 두 친구가 한 명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권성동 의원이고 또 한 명이 지금 현재 강릉시장하는 김홍규 시장입니다. 김홍규 시장은 저랑도 아주 친해서 제 친구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전화해봤더만 뭐 이게 상중이라 해서 뭐 만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릴 적 외가로 들어왔던 그 추억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 저희가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 특히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는 전복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 정세를 봐야 됩니다. 그냥 공산당의 내부 전복전 빼고 보면 쟤들이 도대체 정신 나간다 하겠지만 전복전을 놓고 보면 그것은 매우 정교한 전략 전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권은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입니다. 연립정권이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북한이 만들어뒀고 그리고 저 같은 주사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사파 지하 그룹들이 공부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정립해 놓은 건데 아직도 그 전술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에 보면 혁명의 단계를 여러 개 구성해 놨는데 최종적 목표는 미국 몰아내고 친북 정권 수립하자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그 친북 정부와 북한과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방정부라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북한, 남한 이 정부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 남쪽에 친북 정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권을 세우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연방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혁명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정부 가기 직전의 정부가 연립정부입니다. 그 연립정부의 역할과 규정도 아주 정확하게 뭐 뒤에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짧게 하라니까 제가 그냥 PPT 안 보고 설명을 다르면 딱 하나입니다. 파쇼 세력을 척결하랍니다. 이 연립정부가 하는 일이 파쇼 세력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을 좋아하고 친미하고 그 다음에 친자본주의, 친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이 북한 입장에서는 파쇼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정치적이고 경제적 기반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저 민주연립정부를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거 보셨죠? 오늘 지금 제가 윤 대통령이 그 구치소 가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28일 만입니다. 다음요. 예, 지금 저 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대기하고 향하는 법무부 이 차량을, 호송 차량을 타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다음요. 예, 이게 지금 조선일보 오늘자 보도인데 국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고 민주당표 적폐청산 시즌2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좀 틀렸어요. 국힘 의원들만이 아니라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멸절시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라 파쇼 체제 청산이라는 게 북한의 공식 용어입니다. 지금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다음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도 지금 SBS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검 측이 이렇게 변호사까지 공격한다. 예를 들면 이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도 변호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최명성 변호사를 아예 네가 지금 거짓 진술을 돕고 있다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내 부인에 대해서는 변호할 사람조차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도입니다. 참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갔는가. 여러분, 지금 전쟁에 진 대통령이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윤석열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광화문 애국 국민에게도 그 칼날을 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올 테니까 제가 먼저 장렬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야, 이재명 정권, 나도 좀 감옥에 넣어줘서 좀 키워줘라. 나도 좀 감옥에 먼저 넣어줘, 이 새끼들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님 3번 갔으니까 최소한 저는 2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길이라면 용감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8번 보십시오. 지금 윤상현 의원 해가지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건 어제 신문이고요. 오늘자는요. 그 뒤에 보십시오. 계엄 해제에 불참한 의원들도 겨냥하고 있다.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예 아직 지금 구속 여부가 수사도 안 됐는데 이미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놈은 체포안 오면 동의하겠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10번요. 이게 오늘 지금 김창균 칼럼인데 참 조선일보 한심한 게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과거의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공개 박근혜 대통령 그 뒤에 사실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경제공동체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만들어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승인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 박스 2개는 그걸 좀 키워보실래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빨간 박스 이거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별건 엮다가 안 되니까 맨 나중에 다스 누구 것이냐 하다가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균 조선일보 칼럼도 적폐성산 시즌2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빼고 다시 민주연립정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연립정부의 제가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 세력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 보수 세력은 뭐라고요? 첫 번째, 미국과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이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지금 이 정부가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오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아까 지금 김학성 장로도 이야기했지만 정교한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세기 전술, 대치기 전술, 공세기 전술. 수세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도 이거는 그냥 그 전략 전술에서 전쟁론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도 원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수세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TV도 보기 싫을 거고 밥맛도 없을 거고 주변에 그리고 나와 같이 광화문 나가던 사람도 상당수 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강릉은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 중에서의 가장 어려운 전술 중에 하나가 36개라 그럽니다. 36개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적의 공세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거 잘못 도망가면요, 적이 쫓아오면 적의 등을 보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6개 도망가는 후퇴 전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후퇴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내 대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오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뒤로 빠져서 다음 공세할 때까지 우리 대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사파 지도부에 있을 때 이 전술론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 중에서도 수세기에는 어떻게 해라, 공세기에는 어떻게 해라, 대치기에는 어떻게 해라, 계속 주체 내용들이 나옵니다. 100년 넘게 쌓은 그런 공산당의 경험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수세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수세기가 우리 우파운동으로 보면 2019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서 곧바로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을 시작해.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뒤에 몇 번인가요? 68번인가요? 예, 77번이에요. 77번. 77번이요. 77번. 예. 여러분, 2019년도 6월 8일 상황입니다.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7가지 사실을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게 지금 그 청와대 천막 안에 있는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지금 6년 전인가요? 딱 6년 전이네요. 저 옆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좀 덩치 큰 분은 우리 그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그리고 그 옆에는 매일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청와대 앞에서 이 청와대 앞에 분수됩니다. 거기서 문재인은 하야하라는 시위를 한 30명 데리고 하셨어요. 이때 조나단 목사님이 참여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처럼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하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재인의 지지도가요 85%입니다. 90%에 육박했습니다.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우파 사람들도 야, 지금 빠른 거 아니냐, 문재인 인기가 저렇게 높은데? 라고 말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상 고립무원에서 혼자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돌면서 정광훈 목사가 외친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지금 7가지 사유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을 왜 퇴진시켜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정권 내부에 서로 내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다음요. 예. 이게 2019년도 10월 3일 딱 6월 8일 날 시작했으니까 7, 8, 9, 10, 4개월 만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쟁은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내부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예비하고 조직을 가다듬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때 전국을 돌면서 조직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저 이재명 정권이 난공불락으로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기까지 누구 등에 올라탔습니까? 주사파 이석기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대통령 된 이재명은 이제 미국도 봐야 되고 북한도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 등 위에 올라타도 대통령까지 왔지만 지금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봐야 돼요. 미국의 압력도 봐야 돼요. 함부로 날뛸 수 없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모스탄 같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가짜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국 대사 후보 3인 중에 하나로 올라갔더라고요. 대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함부로 날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북한 김정은은 야 이재명 빨리 우리에게 돈도 주고 야 깨끼야 너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우리 말 따라야지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의 고민도 시작되고 만약에 이재명이 지지부진하면 주사파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폭로와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반격도 시작될 거예요. 그때쯤 우리의 주장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마을과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의 주장이 옳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저들을 향해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8월 15일이 그래서 1차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10월 3일 저 어마어마한 혁명 전에요. 8.15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8월 15일 날 혹시 가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여기도 좀 계시네요. 한 절반 정도 계시는데 그날 비가 무지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15일 날 장대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그 장대 같은 비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게 2019년도 10월 혁명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전국을 돌면서 8.15 대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 10월 혁명, 2025년 이재명을 사퇴시키기 위한 시민혁명의 위대한 출발을 8월 15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2019년도 10월 달에 문재인은 실패했습니다. 아시지만 그때 이해찬은 100년 정권, 50년 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내고요. 고위 공직자 200명을 감옥 보내고 당시에 우파 운동했던 사람 상당수를 감옥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정광훈 목사도 감옥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지만 저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 세력의 반격에 의해서 저들이 좌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론에 따르면 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혁명 정권으로 가야 돼요. 친북 정권이 들어서야 돼요. 본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석기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미국,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그러면은 지금 그때 그것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반격 때문에 실패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직하고 여러분들의 활동 때문에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활동 하나하나가 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혁명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탄핵 사태 때도 2024년 12월 3일 이후의 탄핵 사태에도 우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83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주사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당시에 12월 3일 이후 바로 그 다음 주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긍정이 11%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지도 높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에 빠지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제가 강릉에 나타난 게 12월 말일쯤이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중에 이 강릉에 도착했는데 황량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릉에 모이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강릉 자유마을 관계자 얘기로는
거의 절반은 이 집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을 달면서 우선 첫 번째 정광훈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을 틀어주고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학성 장로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야 임마 그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의 통치행위야. 시비 걸지 마. 라고 했고 내란 내자도 꺼리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내용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집회를 벌이자 국민들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5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12월 3일, 12월 둘째 주니까 근 한 달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1%가 빠졌다가 5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과 여러분들의 시위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만일 헌법재판소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와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 김학성 교수가 이 휴지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대통령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선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저들에게 투항해버린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이번 계엄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유통일당과 광화문 애국세력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019년도 문재인의 그 85% 지지를 뚫고 문재인의 50년, 100년 정권을 좌절시켰고, 작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1월달, 2월달 우리는 그 혹독한 추위를 뚫고 윤석열 대통령의 52%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영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되면 딱 하나, 바로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국본과 자유마을 조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 있고, 우리는 죽기까지 싸울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